안녕하세요, 여러분. 자본주의 생존자입니다. 요즘 환율 얘기 안 나오는 날이 없죠? 12월 들어서 장중 1480원 넘기고 공항 가면 체감. 환율일 5300일 540원까지 간다는 소식도 들리고요. 이러다 진짜 1500원 깨지는 거 아니냐는 걱정 엄청 많으신 것 같아요. 오늘은 이 급상승하는 환율이 우리 개인 지갑에 정확히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좋은 점, 나쁜 점, 현실적인 대처까지 솔직하게 정리해드릴게요. 15분만 따라오시면 여러분 월급, 카드값, 여행계획, 투자 수익이 환율 때문에 어떻게 바뀌는지 확실히 보일 거예요. 시작해볼게요. 먼저 지금 상황부터 숫자로 직시합시다. 2025년 12월 말 기준으로 장중 최고치는 1484원 정도까지 갔고요. 요즘 기준 환율은 1440에서 1460원 사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12월 평균으로는 1470원 초반대, 그러니까 외환위기 이후 2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공항이나 은행에서 실제로 돈 바꿀 때는 1,500원에서 많게는 1,540원까지도 보는 상황이에요. 이게 단순히 숫자 하나 올랐다 수준이 아니에요. 올해 한 해 동안 원화 가치가 8% 이상 빠졌고 특히 10월부터 12월까지 급격하게 치솟았습니다. 주요 원인은 글로벌 달러가 계속 강세인데다가 국내에서는 서학개미랑 국민연금 같은 큰 돈들이 해외로 나가고 트럼프 위기 관세 불확실성까지 겹친 결과예요. 그럼 이게 우리 지갑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 가장 큰 6가지를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해외여행 유학 해외 직구는 진짜 직격탄 맞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7박 8일 패키지 여행, 작년 말 1,400원대 때는 350만원 정도였는데 지금 체감 환율로는 380에서 400만원 가까이 나와요. 30에서 50만원이 그냥 추가되는 거죠. 유학생들 한 달 생활비 송금할 때도 10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 더 나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수입품 가격이 올라가면서 물가 체감도가 확 올라갑니다. 아이폰, 노트북, 명품 같은 거 5에서 10% 정도 인상될 가능성 크고요. 커피, 초콜릿, 올리브오일, 견과류 같은 수입식품들도 슬금슬금 가격이 오르고 있어요. 한국은행이 추정한 바로는 환율 10% 오르면 소비자 물가가 0.3%포인트 정도 추가 상승하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물가 전망이 2.1%였는데 2.3에서 2.5%까지 갈 수도 있는 거죠. 세 번째, 기름값, 전기, 가스 요금도 간접적으로 올라갑니다. 원유랑 LNG는 달러로 거래되니까 환율 오르면 국내 가격도 결국 따라 올라요. 그러면 택배비, 항공권, 난방비까지 거의 모든 생활비에 다 영향을 줍니다. 네 번째, 해외 주식이나 ETF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양날의 검이에요. 환율이 오르면 환차익은 생기죠. 달러로 번 돈을 원화로 바꿀 때 더 많이 받으니까요. 근데 주가가 같이 떨어지거나 변동성이 크면 전체 수익률은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어요. 지금처럼 급등할 때는 환해지 상품을 고려해보는 것도 괜찮은 선택지입니다. 다섯 번째, 수출 기업 다니시는 분들은 단기적으로는 상대적으로 유리해요. 삼성, 현대차, LG 같은 큰 수출 기업들은 원화로 환산한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어나니까 보너스나 성과급, 주가 상승으로 간접 혜택을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 반대로 대출 많고 월세 내고 내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가장 아픈 그룹이에요. 수입 물가가 올라가면 원가가 올라가는데 가격을 함부로 올리기도 어렵고 결국 마진이 줄어들면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구조입니다. 자, 그럼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처법 5가지 알려드릴게요. 첫째, 환율 민감 소비는 최대한 줄이는 겁니다. 해외 직구 대신 국내에 재고 있는 상품으로 바꾸고 해외여행은 엔저인 일본이나 유럽 대신 국내 여행이나 동남아로 방향을 틀어보세요. 둘째, 장기 관점에서 달러 자산을 조금씩 모으는 거예요. 적립식으로 달러 ETF나 미국 국채 ETF 조금씩 사놓고 1,500원 넘으면 산다, 이런 룰을 정해놓고 기다리는 것도 괜찮습니다. 셋째, 환해지된 해외 주식 비중을 조금 늘려보세요. 환율이 떨어질 때도 손실을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거든요. 수수료가 조금 더 들긴 하지만 안정성은 확 올라갑니다. 넷째, 지금 내 지출 패턴을 점검해보세요. 1달러짜리 커피, 달러로 빠져나가는 구독 서비스 같은 작은 지출들 줄이고 전자제품이나 가전 같은 큰 지출은 환율이 좀 안정될 때까지 미루는 게 좋아요. 다섯째, 제일 중요한 건 마인드셋이에요. 환율 때문에 망했다 해서 환율이 기회다로 바꾸는 겁니다. 수출 관련 직장인이거나 달러 자산 가지고 있거나 해외 진출 계획이 있다면 지금 상황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앞으로 환율 어떻게 될지 솔직한 전망 한번 해볼게요.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2026년 상반기까지는 가장 현실적인 그림이 1430에서 1480원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최악의 경우 1500원 뚫고 1550원대까지 갈 수도 있고 낙관적으로 보면 1400원 초반까지 내려와서 횡보할 수도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2026에서 2027년 사이에 대부분 기관 전망이 1430에서 1450원 선에서 회복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하지만 트럼프 관세 정책, 미국 금리 방향, 중국 위안화 움직임에 따라
변동성은 엄청 클 거라고 봅니다. 결론은 지금처럼 높은 환율은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2026년 상반기까지는 방어 모드로 버티다가 하반기부터는 조금씩 공격적으로 움직이는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오늘 정리해보면 급상승 환율은 여행, 직구, 물가에는 직격탄이지만 수출주, 달러 자산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는 기회라는 거예요. 결국 제일 중요한 건 내 지갑 구조를 먼저 파악하는 겁니다. 당신은 지금 환율 상승에 취약한 타입인가요? 아니면 오히려 이득 볼 수 있는 타입인가요? 댓글로 여러분 상황 알려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모두 건강하시고 현명한 소비하세요. 감사합니다.